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속속 경제 고정근입니다. 지금 백신 확보가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의 백신 접종 중단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혈전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드러나고 사망자까지 나오면서 드디어 접종 중단 권고를 하기 이르렀는데요. 2분기에 우리나라에서 얀센은 7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얀센의 접종 중단 권고가 지금 한국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에스트라제네카도 지금 혈전 문제를 일으키면서 30세 이하는 접종을 중단하기로 그렇게 발표하고 3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접종하는 것으로 발표를 한 바 있는데, 이어서 또 얀센마저도 또 접종 중단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그 백신은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현재 확진자들은 하루에 700명 내외를 계속되고 오면서 4차 대유행의 조짐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도 며칠 전에 그 청와대에서 열렸던 방역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하면서 K방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전 세계 자랑했던 K방역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대체 대통령이 자랑했던 K방역의 실체, 그리고 그 백신 확보의 실패 문제가 문제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첩첩산중 백신 확보로 드러난 문재인 자랑하던 K방역의 민낯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지금 K방역의 민낯이 그대로 속속 드러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 이번에 문정부 지난 4년도 뭐 잘한 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경제도 다 붕괴하고 있고 일자리도 뭐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뭐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교 안보도 지금 굉장히 문제를 많이 유발시키고 있고, 뭐 한 가지 잘한 게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K방역은 좀 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외국에서는 백신 강국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과 이스라엘은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이제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군은 마스크를 벗고 훈련을 하고, 영국에서는 축구장이나 공연장을 개방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봄이 선진국에서 성큼 다가온 그런 셈입니다. 영국은 곧 백신 여권을 제작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제작해서 내달부터는 해외 여행도 재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가 백신으로 인한 집단 면역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가 폭풍 성장할 것이다. 전년도에도 저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저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2021년에는 한 6.9% 정도 폭풍 성장할 것이다. 이거는 백신 이퀄 성장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백신을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된 국가는 성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그 백신 접종 속도가 정말 일사천리입니다. 예컨대 1회 이상 접종자가 적어도 1억 300만 명으로 41%에 달하고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1회 이상 접종자는 4,100만으로 75%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4월 3일 기준이 그렇습니다. 2회 이상 접종한, 그건 완전히 이제
백신을 다 접종한 경우도 1회 이상 지금 현재 5,965만 명으로 23%고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도 54%인 2,990만 명이 2회 이상 접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월 3일자 기준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그래서 백신이 최고의 부양책이라는 걸 증명한 미국.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6.3에서 7%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으로 인해서 집단 면역이 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이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이 16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보다 성장률이 높아지느냐 하는데 관전 포인트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대통령이 K-방역 자랑만 했지 실제로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K-방역이라고 하는 그 실체 배경을 보면 또 그전부터 해오던 거지. 문 대통령 이번 정부에서 뭐 특별히 잘했어요. K-방역 이 얘기가 나오고는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제 1, 2, 3차 유행 때 그 한국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에 언제 이런 게 준비되어 있을지 할 정도로 놀랬던 음압병실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마다 음압병실이 지금 현재 약 1,800여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5년에만 해도 500개 있는데 2020년에는 약 1,800개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환자 발생하면 그 동선을 파악하는 그런데 뭐 모바일폰이라든지 등등 동선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발전돼 있고 역학조사관도 2015년에 3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어요. 이번에 그냥 국민들은 야 저런 게 언제 준비돼 있으나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신속히 대응을 했는데 이것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다시 또 메르스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방역 시스템을 확충해야겠다 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확충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큰 비용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초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험제도 큰 기여를 했는데 의료보험제도 1977년에 박정희 정부 때 500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를 처음 실시하고 1979년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를 하고요. 노태우 정부 때에는 농어촌이나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한 국내 의료진, 뭐 국내는 아직도 의과대학 가려면 최고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야 되죠. 그리고 우수한 국내 의료진,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 한국의 모바일 정보통신망이 세계 최고죠. 그래서 뭐 동선 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해도 사적일 같은 건 없었고요. 오히려 코로나 발생 지역에 많은 자원봉사, 특히 그 이미 퇴직한 의사나 간호사들이 많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 장관은 그 당시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한국에 중국발 입국을 금지시켜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중국인 입국 제한하지 않는 방향은 창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경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지금은 겨울이라 모기는 없는 것 같다. 무슨 뭐 말장난도 아니고 이런 젊은 사람들이 흔히 하는 농담 따먹기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이다라고 또 말을 해가지고 또 굉장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좀 더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정작 부족한 건 아니고 오히려 재고를 더 쌓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 때문에 마스크 부족자들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좀 횡설수설 좀 장관으로서도 제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또 병상도 부족한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 병상을 아까 많이 확보했는데 불구하고 그걸로는 부족한 환자가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작년 이후 12월 9일자 사슬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중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 환자도 157명이나 되고 있다. 약 62%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병상이 없어 대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감염병 전담 병상을 지켰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2월에 1만 개를 공원해놓고 현재까지 4,900개만 확보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도 지금 현재 병상이 부족하다. 한 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아주 우리 국민들을 정말 힘들게 했던 것, 깜짝 놀라게 했던 게 마스크 대란입니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서 아니 마스크 대란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지금 여기 사진에 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병원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적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자,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이제 지정된 약국 같은 데서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기 위해 공적 마스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병원에 공급되는 의무 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생산량의 80%를 병원에 공급하도록 했던 것을 60%로 낮췄습니다. 그런 바람에 병원에도 지금 또 마스크가 부족해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러자니 마스크가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폭류가 되죠. 500원짜리 마스크가 2,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벌리면서 심지어는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마스크 대란 1년 성적표를 보면은 마스크 대란에 우선의 마스크가 첫 번째로 가장 쇼킹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한국에 마스크 대란까지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렇지만은 또 한국에 실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스크를 많이 수출도 못하게 하고 통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마스크들이 많이 팔리고 중국 마스크가 시장을 석권하는 그런 모습까지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마스크 대란의 1년 성적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스크가 가격이 급등하니까 코로나 전에는 137개밖에 안 되던 마스크 제조업이 1년 만에 1,356개로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코로나가 약간 진정되거나 그러면 이 기업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K방역은 잘하고 있다. 지금 초기 대응도 못했고 중국에서는 오는 입국자도 막지 못해가지고 베트남은 철저히 막다 보니까 확진자 사망자가 몇 명 나오지 않는, 인구는 뭐 한국과 거의 한국보다 약간 베트남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데 철저한 중국발 입국을 막아서 국내 확진자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시킨 데 비해서 우리는 그러지도 못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심지어는 뭐 모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니까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 이런 뭐 황당한 정말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이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마스크도 또 없어가지고 마스크 대란이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한국에서 마스크 대란이 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도 발생을 하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K방역이라는 자랑을 전 세계에다 대고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은 너무도 큽니다. 현재 백신을 확보하지 않고 K방역에 집중하는 바람에 백신 집중 순위가 111위 정도로 100위 밖으로 밀려나고요. 국민 고통과 경제 손실은 끝이 안 보인다. 당장 쇼를 멈추고 백신 확보에 힘쏟아야 한다는 그런 칼럼도 실렸습니다. 백신 확보가 늦게 된 전말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재밌는 글이 실렸는데, 작년 1년 내내 백신 대책이 아니고 K방역 홍보의 골몰하고 부동산이나 윤석열 논란으로 백신 확보가 뒤로 밀려나서 늑장 대응을 하게 된 점도 있다 해서, 이런 점에 대해서 백신 대책은 안 세우고 K방역 홍보에만 열중한다든지 부동산 대책이나 윤석열 검찰 개혁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참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여기는 뭐 5일째 4월 5일이니까
500명대인데 지금 벌써 700명 안팎의 매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대유행, 4차 대유행에 갈길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조만간 1000명이 넘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요. 또 4차 대유행을 앞두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도 크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K방역을 자랑하더니 백신 후진국이 되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스페인은 다 일찍부터 작년이나 금년 초부터 접종을 다 시작했는데 우리는 12월 초에 백신 확보 현황만 발표하고 현재 백신 접종 국별 순위가 112건 밖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백신 접종률이 2.2%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회 접종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얘기는 언론에서 보면은 백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접종을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며칠 전에는 뭐 언론에 보니까 하루에 10몇 명 정도밖에 백신을 접종 안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을 빨리 미국 지금 속도를 내야 되는데 4차 유행 갈림길에서 백신이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 뭐 그런 얘기만 계속 발표합니다. 자, 지금 현재 백신이 우리가 2분기까지만 해도 1150만 명을 접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언제 백신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게다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또 혈전 문제를 유발시키고 하면서 언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그런 가운데 오늘 얀센이 미국에서 보건당국이 얀센도 접종 중단 권고를 하는데 얀센이 2분기에 우리가 600만 명분을 도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백신 확보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또 노바백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분기에 2천만 명분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노바백스는 3상도 안 끝나가지고 안전성이 덜 검증되었다. 그런데 빨리 지금 그 속도전을 하고 있는 이거라도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느냐 하는 그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접종 우리가 보면은 백신의 불신도 커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혈전 때문에 당장 계약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기간 내에 들어올 것이. 그래서 상반기에 1150만 명 접종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인데 둘 다 혈전 문제가 있고 예방률도 70에서 66%밖에 안 나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노바백스는 90% 넘는 예방률이 나오는데 우리가 별로 그렇게 도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5월달에 350만 명, 화이자가 250만 명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고 얀센이나 모더나는 협의 중인데 이것마저도 상당히 불투명해서 상반기에 1120만 명 접종이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산 중국산 백신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한 중국인은 중국 접종을 지지한다고 한국의 발언에 한국이 지지한다고 중국이 발언했는데 한국은 그런 언급을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그 화이자에 대해서 화이자가 추가 물량을 조기 공급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많이 사면은 추가로도 공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우리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지금 백신 확보가 난리인데도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부 공개 청구를 한변이라고 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게 큰 문제죠. 백신 확보에 지금 굉장히 온 국민과 정부가 그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백신 공급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백신 치료제도 원료도 동일해서 K바이오에도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 총체적 방역 위기다. 지금 뭐 K방역 자랑할 때가 아니고 총체적 방역 위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백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다방면의 노력으로 수급 불확실성 현저히 낮추고 있다. 접종률 2%인데 어떻게 이런 성과인 자화자찬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많이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인 상황 인식에 관해서 비판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대통령이 백신 자화자찬한 대통령, 청와대가 정말 지금 정상이냐 하는 강한 질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력이나 이쪽을 총동원해서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단 면역이 기약이 없다 보니까 국민만 다 거치는 무관용 원칙,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을 처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당선된 서울시장은 현재로서는 너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 해서 상생 방역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영업 정지를 시키기보다는 자가 진단 킷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입하자는 얘기인데, 그래서 빨리 이제 간이 진단 키트를 허가해 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복주 장관은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약 5개 업체 정도가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지금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참 대통령의 이런 인식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고요. 만약 백신 도입이 더 지연되고 코로나가 확산될 경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역성장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주장이 한경제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대승적 차원에서 서울이 뭐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정부가 서로 대승적 차원에서 협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현행 방식은 한계에 봉착된 만큼 방역 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된다는 점을 되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K 방역이라고 그래서 자랑만 했지 실제 필요한 백신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지금 한국의 다른 나라는 지금 선진국들은 지금 백신을 많이 접종을 해서 곧 일상생활로 들어가고 경제가 금년에 크게 반등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하면서, 잘못하면 한국이 외국에서 유일하게 입국 거절을 당하는 그런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도 어려워지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재정 지출도 또 많아지면서 재정도 또 어려워지고, 한국 경제가 이 백신에 모든 것이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K방역을 민낯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